우선 이 잠깐만요. 야, 이거 어렵구나. 이거 너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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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들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어휴.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명재 권오인 변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명재 어쏘 변호사 유수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법무법인 명재 소속 변호사 황중 변호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애들 맞는 거? 저는 뭐 반대합니다. 제 때는 사실 많이 맞긴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벌 금지. 저는 체벌 금지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좀 이제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달성할 수 없지 않나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체벌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요. 저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뭐 체벌이 있든 없든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요즘에 뭐 좀 문제되고 있는 그런 사태들을 보고 있으면 체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벌 금지는 반대입니다. 우선 요즘 일련의 사건과 또 이제 체벌 금지와 이 법제화 제도 그리고 변경된 제도 속에서 교육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적절한 체벌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항상 자신의 뜻과 자신의 신념, 소신과 같은 주장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반대 나오면 또 열심히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글쎄 세상에 이제 딱 정해진 정답이라는 거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만약에 반대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을 금지할 거냐 말 거냐 논쟁이 되는 것 자체가 뭐 양쪽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물론 공감은 안 가겠지만 진심으로 임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쪽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슈라는 게 찬반의 논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잘못된 부분도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뭐예요? 체벌금지 찬성. 예, 어렵지 않겠네요. 뭔가요? 체벌금지 찬성이십니다.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체벌 금지 반대. 체벌 찬성인 거죠? 체벌, 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분야라서 그래도 조금 편하게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잠깐만요. 야, 이거 어렵구나. 이거 너무 기저발언 어려운데? 잠깐만. 아무리 학교 내에서 교육적인 이유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는 거, 선생님이 학생들을 때리는 거 이것도 똑같은 폭력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외적으로 폭력, 폭행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매우 매우 좁습니다. 뭐 교육적 이유?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당화될 수 있냐 이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폭행이 많이 있었죠. 체벌 많이 있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라떼만 하더라도 많이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은 논의를 거쳐가지고 더 이상 체벌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규정을 바꾼 거잖아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유럽, 미국 이런 선진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이런 일부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런 국가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 사회의 어떤 발전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옛날에는 애들도 다 공장 가서 일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것처럼. 물론 요즘 뉴스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이 있긴 있죠. 교권이 추락을 하고 아이들이 체벌이 금지된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있고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체벌이 없어서일까요? 체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어떤 부작용인 거지.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
이런 발전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시간 남네요. 대표님 지금 1분 30초나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1분 30초 내에 정말 완벽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정말 최고의 답변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공격해 오신다면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다. 레이저 써도 되나요? 네, 김 대표님께서 체벌은 폭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벌은 그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이 아닌 훈육을 목적으로 한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그냥 나의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훈육을 정말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생활 지도로서의 방법이 체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체벌을 가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잘못을 아이가 했을 때 이 잘못을 하면 회초리를 한 대를 때리겠다. 그러면 내가 이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형벌론에 따르면 이게 응고적 효과라고 하죠. 내가 이만큼 잘못을 했으니까 이에 따른 책임으로서 회초리를 맞았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걸 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예방적 효과인데, 이렇게 앞으로도 내가 이 잘못된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체벌을 하게 된다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앞으로는 이 잘못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이제 지도가 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체벌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대체제가 있다, 다른 수단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다른 수단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지 말아야지라고 억제를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용돈을 주지 않는다던가 부정적인 방법으로서 이거를 금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방법을 적절하게 섞어서 교육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훈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남았나요, 시간이? 비슷한 것 같은데. 20초. 방금 이제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 되게 잘해 주셨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먼저 이제 체벌이 어떤 효과를 달성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수단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어떤가요? 저희 맞으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지 그 맞았다고 해서 정말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 순간에는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이 일정 시간 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기억에는 내가 맞았구나, 맞아서 기분이 나빴구나 이런 어떤 공포심만이 남을 뿐이고, 어떤 궁극적인 교육 효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양식을 이제 기르기에는 충분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또 가정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떤 체벌을 가했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 선생님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궁극적인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 잘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학생이 공개적으로 체벌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 예방적인 그런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달성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아까 용돈 끊는 거 말씀하셨는데 요새 학생들 용돈 끊는 거 말고도 얼마나 이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압수한다, 외출을 금지한다, 아니면 컴퓨터 금지, 게임 금지, SNS 금지 이런 것들로 징계를 가한다면 이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체벌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체벌만이 유일한 답인가? 저는 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유 변호사님께서 물론 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존경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 가나요? 네, 저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존경하는 김 대표님이랑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이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체벌이 너무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우리 선생님이 저희를 막 때리고 이것만이 체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유 변호사님이 정의를 제대로 내려드렸잖아요. 체벌이란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거지, 이걸 직접적으로 가하는 건지 간접적으로 가는 건지 다 포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때리는 거를 우리가 체벌이를 허용한다면 교사들이 학생을 때려도 된다, 그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제가 변호사니까 좀 법적 이력을 조금 봐봤는데, 저희가 2011년경에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체벌이 금지가 됐고, 2021년에 이제 민법 제915조, 이게 부모가 이제 자녀에 대해서 체벌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권리를 부여했던 그런 조항이었는데, 이게 삭제가 되면서 체벌은 이제 거의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2023년이 돼가지고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이제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오해를 하셔는 안 되는 게, 이제 뭐 체벌을 하는 이유가 본인의 뭐 이 쾌락, 뭐 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사가 뭐 쾌락, 그런 분들은 애초에 교대에 입학하지도 못했죠. 이분들은 다 교사로서의 자질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이 수단을, 이 체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저는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경에 이 체벌이 금지됨으로써 교사의 수단이 하나가 완전 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이 하나가 박탈이 된 거랑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부작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교사의 권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권리도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물론 사고를 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학교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체벌해서 아이들을 때리자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그들의 교권이 동시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체벌이라는 수단을 주고,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정해서 체벌이라는 수단을 부여해 주자라는 거였습니다. 우선 황중 변호사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일체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회초리, 사랑의 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찬성을 하시는 건지, 간접적인 뭐 엎드려 뻗쳐를 해라, 오리걸음을 걸어라, 이런 거는 허용돼야 된다 하지만, 회초리, 사랑의 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거를 인정하시는 건지 일단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건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거에는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체벌이라는 게 교육 목적, 훈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거지,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제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옆에서 제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이 멸면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저는 입을 다물죠. 당연히 말을 못하죠. 네, 당연히 말을 못하죠. 근데 과연 그게 내 생각을 바꿨냐, 과연 주먹으로 내 생각을 바꾼 거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이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응보적인 효과, 뭐 맞을 짓을 했다 이런 표현 대표적이죠. 응보적인 효과 좋은데, 근데 그 옛날 한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지금 안 그러잖아요.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안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맞을 짓을 했다고 진짜로 때리는,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잠깐 또 뭐 있었지?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는 성인이 되어가지고 사회로 나갔을 때 그때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도 적용되고 통용돼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런 말들 하죠. 아니 무슨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무슨 막 벌점 주고 막 스티커 주고 그거 쌓이면은 막 교내 봉사하고 학교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거 너무나 각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회의 룰이 그렇거든요. 성인들은 잘못을 하면은 벌점 받고 과태료 내고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잘못하면 맞는다라고 배운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런 룰이 없어져요. 성인 된 다음에는 잘못하면은 그러면 뭐 벌점 맞고
갑자기 학교 때 배운 거랑 다른 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교육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인 돼서 사회 나가서 잘못했을 때 쳐맞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 또한 학교에서 올바른 사회 룰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제가 체벌을 이렇게 나눴던 부분이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신 분들께서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직접적 체벌이랑 간접적 체벌 다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직접적 체벌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교사가 행사할 때 좀 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교육청에서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지, 뭐 무차별적 폭행을 당연히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적 체벌, 간접적 체벌 모두 수단으로서 교사한테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김현수 대표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체벌이 쉽고 빠른 방법인 거는 인정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바르지 않은 체벌은 무조건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라는 게 전제로 되어 있으신 거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질문 속에는 우선 체벌 자체,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 목적을 불문하고 옳지 않다는 게 지금 전제된 질문인데, 저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리고 그 수단의 정도를 적절히 조절을 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선 올바른 방법이냐, 효과적이나 올바른 방법인지를 물어보신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김현수 대표님께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럼요. 아까 요즘 선진국들은 체벌 금지를 찬성한다, 다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미국을 드셨어요. 근데 사실 미국은 반 정도는 현재 아직도 체벌을 허용하고 있죠. 전면적으로 교내든 가정이든 체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교마다 주마다 룰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보자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냐, 그리고 점차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이 꼭 옳을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은 이제 우리 집단 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이 맞다라는 걸 거의 전제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점차적으로 그런 교내에서의 체벌이나 그런 폭력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걸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황 변호사님께서 다시 할게요. 다시 안 돼요. 안 돼요?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합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황중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인 폭력이든 간접적인 폭력이든 그런 체벌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담보가 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올 9월이죠. 얼마 안 됐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고시로 학생생활 지도 고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제12조, 제6항, 제1호 내지 4호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학생이 이제 교정이 필요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교실 내에서 다른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시킨다. 그리고 더 심한 행동을 하면 교실 밖에 있는, 교실 외에 있는 지정된 장소로 분리시킨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명백히 지금 마련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 이제 학교별로 교육 전문가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교육 전문가들이 이런 방안을 통해서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어떤 좀 인간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이제 지금 바로 이 시점에 허용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권 변호사님 질문 잘 들었고요. 우선 저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결국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다가 다시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시가 개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아까 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전면적인 폐지를 했었는데
문제가 되니까 다시 어느 정도 유용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시가 지금 나온 것 자체가 지금 현 체벌 금지, 전면적 체벌 금지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고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내린 이제 행정적인 부분일 뿐이고, 왜냐면 이는 현재 지금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를 내린 것이고, 현재 시행령이랑 초중등교육법 자체도 지금 현재 개정의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 가이드라인 지금 하나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 했던 전면적 체벌 금지가 잘못됐다라는 자인은 하는 그 목적 아래서 나오는 고시이지, 이게 체벌 금지가 옳다 해가지고 나오는 고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 교실 이동, 좌석 이동 자체가 이것 또한 체벌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뭐 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옮기는 것 자체도 신체적인 유형력,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을 주는 거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체벌의 한 분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직접적 체벌을 무조건 동반이 안 되는 게 당연히 최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 사람의 행위가 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 안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요즘 최근 근래 몇 개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수단만을 일단 부여를 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체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거긴 동의하기 힘들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체벌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교육적 효과, 훈육적 효과의 그 기본은 공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으면 맞는다라고 하는 어린이들도 알 수 있는 그 공포에서 시작되는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공포에 기반한 훈육 효과라는 게 이게 그러면 올바른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이 교사의 권리가 무너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그런 권리도 같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듭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필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엄격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은 자, 짧은 답변하고 권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시죠. 들어와. 저는 공포심을 이용한 훈육 효과도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권 변호사님께도 지금 역으로 드릴 질문이신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아보셨는데 맞으면서 나는 기분만 나빴다. 이게 남는 게 공포심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맞으셨기 때문에 잘 자란 게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이따 답해 주시고요. 저 학교 다닐 때 죄송합니다. 교내에 이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벌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어떤 잘못을 하고 10점이 쌓였을 때 회초리를 뭐 3대, 10대 이렇게 맞는 방법을 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벌점이 10점이 쌓이면 명심보감을 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회초리를 맞을 때는 뭐 3대여도 그 공포심이 아니죠. 맞기 싫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나쁘니까 행동을 애초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그 예방 효과 때문에 체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때리기 위해서 이 체벌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말 그대로 예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체벌을 공포심을 유발하니까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있어야 된다. 전면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네. 이 체벌을 최소한의 다른 방법을 써서 뭐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체벌이라는 수단 자체를 아예 이렇게 금지시켜서 선택권조차 주지 않는 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끝난 겁니까? 네, 말씀 못 하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유수래 변호사님께서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처럼 좀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라는 데는 이제 일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죠. 근데 인정하기 싫어요. 맞으면 그 어떤 공포심을 안고, 그 공포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 반작용으로 사실 행동을 억제하고 참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지 자신이 정말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사회화가 되어서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내 양심에 더 걸맞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특히나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발달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맞아서 공포심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것이 과연 더 이상 어떤 외부의 통제가 없는 사회에 나왔을 때도 적용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사회에 나오게 됐을 때 더 이상 날 통제할 수단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좀 더 나쁜 길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허용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 방안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체벌을 어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허용을 시켜야 될 것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업 시간에 떠들면 회초리 한 대 아니면 뭐 팔굽혀펴기 15회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건지 각 행위별로 모두 다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제가 항상 존경한다는 거 마시고 저는 제가 언제나 필요할 때 많은 걸 물어보고 답해주시는 우리 권호인 변호사님에게 마지막 질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분 이제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안 좋게 이런 사건이. 그럼 이 사건은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간략하게만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교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이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그 위험도 감수하고 지금 다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게 체벌과 관계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권호인 변호사님 의견을 한번 그냥 간단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고 변호사님. 아, 저 다 됐어요. 10초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30초 남았는데 그래서 시간 보고 짧게요. 아, 이거 너무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이거 절대 이걸 이렇게 가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근래에 많이 발생했던 그런 이제 교사들에게 발생했던 어떤 뭐 교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뭐 의견을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이런 사태가 물론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동의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그 체벌이 허용돼야 체벌 허용으로 네. 끝났습니다. 허용돼야 체벌이요. 체벌 허용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최후박은 기회를 이용하자고요. 저희 시간이 많이 많이 남아서 남았는데 저희 건 저희 건 어떻게 버려도 되나요? 할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뭐 한마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닌데요. 한 분은 전향시켰기 때문에 완전. 네. 아까 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고 계셨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저희 측의 입장에 논리에 이렇게 납득이 돼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억제 효과가 이제 체벌을 받게 되면 이게 오히려 어린 나이에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오히려 성인이면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게 그냥 기분만 나쁠 뿐이지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만약에 성인이 되고 자기 가치관이 다 성립된 상태에서 정말 공포심에서 뭘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 체벌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거는 이미 가치관이 형성된 성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공포심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이 공포와 함께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훈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준 이거 일일이 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비단 체벌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가 뭐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어떻게 다 규율을 합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기준을 정립하는 것 자체가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이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기준은 말 그대로 뭐 완벽한 기준을 만들 수는 없죠. 다만 그 엄격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이 수단을 많이 주자라는 거에 제 취지가 있는 거고, 공포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억제 효과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문제된 행위를 하는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도 규명이 안 됐죠. 사람이 범죄를 왜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의가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서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사들에게 더욱 많은 수단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문제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물들여져가지고 뭐 문제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를, 가치관을 가장 빠르게 정립할 수 있는 시기가 초중등학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중등학교 때 어른과 똑같은 내용의 이런 체벌을 주게 된다면, 예를 들면 뭐 형사 처벌한다거나, 그럼 아이들은 형사 전력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만의,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들만의 저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바에서 체벌이 그 수단의 하나로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고, 네, 이상입니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괜찮지 않냐고 하셨는데, 사실 이 엄격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그거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달성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회초리 세대라고 했을 때 그 파워 어떻게 정할 겁니까? 무서운 쌤은 세게 때릴 거고 여자 쌤들은 약하게 때릴 거예요. 결국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감정이 들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교사의 권리가 무너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권리도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체벌을 허용하게 되면은 애들을 안 때리고 싶은 선생님, 나는 체벌을 원치 않아 라고 하는 선생님도 애들을 때려야 되는 결과가 발생해요. 이거는 또 권리침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체벌을 통해서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서 행동을 교정한다 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인도 경찰 어떻습니까? 인도 경찰. 인도 경찰들은 말 안 들으면은 막 뺨 때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네, 우리나라에서 교내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된 것은 2010년에 어떤 한 교사가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을 무분별하게 폭행을 해서 그 사건이 발단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규제가 명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야만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체벌이 문제가 돼서 금지가 되는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금지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지금 어떻게 교권이 추락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방법 없이, 부작용 없이 적절히 규제를 해서 이 체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벌은 교육 목적을 달성할 때 체벌은 너무 이뻐. 다행이다. 제가 그런 거 웃겼어요. 체벌이 웃겨? 체벌이 웃겨! 네. 체벌은 가장 자극적이고 또 직접적인 어떤 교육의 수단입니다. 그런 만큼 최후 수단으로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현재 시점인가, 아무리 교권이 현재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든 가정이든 어쨌든 이 신체적인 고통을 가한다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상당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는 학생들을 길러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길러내기 위한 것이지 폭력을 대물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앞으로 좀 더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일단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이제 체벌이 전면 금지가 된 것이 법 제도적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뉴스에서 모두 보도가 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사님들이 지금 나와서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즉, 교사들이 자기들이 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이미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벌써 고시는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초중등 교육법 자체도 지금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되게 재밌는 그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교육학과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스스로도 체벌을 동의한다는 게 50%가 넘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적 공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체벌을 수단화로 두는 것 자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고, 논리적으로도 뭐 법제도로도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함께 해주신 저희 본범 명제 소속 주니어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어려운 주제지만 조금 편하게 조금 가볍게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처럼 커뮤니티나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의견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남겨주세요.